원래 좀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사실 실장님들 성과 체크를 다 일일이 수기로 해서 체크해가지고 관리는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AI나 챗GPT를 통해서 더 간결하게, 간편하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렇죠. 네. 원장님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준비를 해놔야겠다. 그럼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고객의 정보를, 그러니까 번뇌에 있는 정보를 좀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다. 의사분들이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강의를 듣거나 이러다 보면은 어쨌든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분석을 해라. 그래서 뭐 CRM 마케팅을 한다던가 막 병원도 이제 경영하듯이 해야 된다, 뭐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은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연장선에서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맞춤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야지 만족도가 더 높아지니까 뭔가 나만을 위해서 서비스가 제한이 되는 느낌이라던가 정보가 오는 느낌이 들면은 고객은 더 신뢰를 하게 되니까.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뭐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네. 뭐 워낙 많은 원장님들 만나보셨고 저도 다른 병원 원장님 분들을 많이 케어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으신데 그리고 의욕도 되게 넘치세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너무 아세요. 근데 못하세요. 네.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그렇죠. 네, 녹단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안타까워요. 끝에 끝까지 자신을 몰아 세우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려고 하면 되게 맑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좀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꽤 데이터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제 기록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템플릿이 정해져야 하겠지만은 어쨌든 고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걸 만약 직원분들이 한다라고 해도 직원분들 입장에서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전문 영역이 원장님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하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요소도 있다 보니까는 되게 부담스러운 영역이에요. 뭘 해야 될지는 알지만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섣불리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양이 방대하고 한번 건드렸다가 잘못 분석하거나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또 부담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분석 요구를 하면은 분석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결과물도 뭐 표로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래프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객들의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들이 주로 받았던 시술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데이터를 그냥 가공을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올려봐도 되거든요. 30대 분들이 주로 30대 여성이 주로 하는 시술 우리 병원에서 주로 했던 시술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부터 뭐 5위까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시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0대는 주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분석 같은 게 이제 가능한 건데 그럼 30대 분들한테 이런 시술을 주로 권할 때 좀 근거가 되겠죠. 왜냐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주로 많이 30대 분들은 이런 것 시술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30대인데 이 시술을 안 한 사람만 추출을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 잠재 고객, 추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런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를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 툴을 사용해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당당하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한테 권해주는 거 보니까 나한테 뭔가 맞춤으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제공해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만족도도 또 높아질 수가 있고 이건 당연히 병원의 매출로 연결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병원에 온 고객들 중에 실 리프팅을 시술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고객 명단 만들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그 리스트업이 쫙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네. 대신에 그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식의 필요한 정보들을 잘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테스트를 여러 개 해보고 있는데 상담을 원장님이 다 하시지는 않으니까는 상담 실장 중에 어떤 분이 더 실적이 좋았고 그게 이제 몇 명을 상담했는데 얼마나 전환이 됐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장님들 성과 관리 차원에서도 좀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기반으로 교육이나 어떤 보완이나 어떤 성과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도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좀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사실 실장님들 성과 체크를 다 일일이 수기로 해서
체크해가지고 관리는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AI나 챗GPT를 통해서 더 간결하게, 간편하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렇죠. 네. 원장님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를 해놔야겠다. 우리 병원이 기존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쌓아왔던, 이번에 새로 개원을 하던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차곡차곡 컨설팅을 받고 인공지능을 적용시킨다면은 미래에 조금 더 편하게 내 매출은 보존하고 매출을 하면서 관리는 좀 더 수월해지는 네. 그런 형태의 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원장님들은 고민하시는 게 몇 개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직원분들 관리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고, 직원분들이 맞아요. 많이 나가는 부분이라던가, 직원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제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이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이 툴을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고객 만족도가 일단 1차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거. 왜냐면 고객 맞춤의 정보로서 고객에게 뭔가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뭐 본인들이 막 어려운 고민을 한다거나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면 직원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원장님들도 본인들도 힘들다 보니까 직원분들한테 너 고민 좀 해봐라 이렇게 하지만 고민을 하기 힘들죠. 근데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이걸 통해서 해결해주면은 직원분들도 일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좀 당당하게 어떤 고객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다 보면은 일에 있어서 좀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 병원은 좀 일할 때 좀 내가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구나, 혹은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좀 고객 만족도를 높이거나 매출을 올려가지고 내가 되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 툴이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시대에서 대표님 원래 별명이 콘신이었죠. 콘신, 콘텐츠의 신.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콘텐츠의 신이 아니라 네, 설마. 아니, 인공지능의 신. 네, 깜짝 놀랐네요. 인신. 우리 병원의 신으로 얘기할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병원의 신은 이제 제가 될 거고. 네. 지금도 병원의 신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신이라고 불러도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네, 끝으로 한 말씀. 사실 뭐 요새 경기도 많이 안 좋다고 그러고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 와중에 또 잘 되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참 되게 상대적인 그런 차이가 엄청 크구나,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좀 노력하시는 분들, 또 고객들을 위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더 애쓰시는 분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공부도 하고, 광노준 대표님이 또 연결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보면서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꼭 솔루션이, 새로운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도 가지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분명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힘들다고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준비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한 방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진짜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도 지금 병원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은 뭐 확장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 엉클리고 있을 때야, 이런 부분도 좋지만은 이런 하나하나 미래의 이제 의료의 하나의 그 축이 될 부분들을 공부하거나 연구해 주시고 혹은 저희와 같이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나 신태순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말들은 댓글이나 댓글밖에 없죠. 네. 아니면 뭐 애드플라이어, 뭐 이메일이나 이런 곳으로 네네.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일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